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 얘기하는 템입니다. 우리 그동안 자산 배분의 배경 지식들을 쌓아왔죠. 오늘은 실제로 이 자산 배분을 실행에 옮기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래서 얼마나 언제 사면 되는 거냐에 대해서 자산 배분의 비중과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자산 배분은 제가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라는 느낌으로 여러 자산들을 함께 담아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걸 실제로 실행에 옮길 때 그래서 각 자산을 얼마나 사야 돼? 그 비중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비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리를 처음 배우는 사람의 백종원 아저씨의 닭볶음탕 레시피를 보고 따라 하듯이 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역시 각 자산을 이렇게 담아가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여러 투자의 대가들이 언급해 놓은 자료들이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유명한 여러 포트폴리오의 비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가장 직관적이고 이해가 쉬운 5대5 또는 6대4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연구 포트폴리오, 세 번째로 올웨더 포트폴리오, 사계절 포트폴리오라고 불리는 세 가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포트폴리오를 괜찮은지 아닌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직관적인 건 네가 말하는 대로 투자했을 때 과거 수익률이 어땠어? 라는 수익률을 확인을 하는 게 첫 번째겠죠. 근데 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수익률뿐만 아니라 변동성도 같이 고려를 하시면 좋아요. 변동성은 제가 처음 이 시리즈 소개를 시켜드릴 때 우리가 부업 투자자니까 너무 시장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변동성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변동성 같은 경우는 이 포트폴리오대로 투자했을 때 과거 수익률의 표준 편차가 어땠는가를 기준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게 최대 낙폭 또는 MDD라는 많이 표현이 되는 용어인데요. 이 최대 낙폭은 여러분이 이 포트폴리오대로 투자를 했을 때 가장 많이 하락을 했을 때 수익률이 어땠냐라는 개념입니다. 이 최대 낙폭 같은 경우에는 작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용이 됐다라는 의미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보실 땐 과거 기간별로 수익률, 표준 편차, 변동성, 그리고 최대 낙폭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성과를 확인할 때 같이 나오는 개념이 백테스트라는 개념인데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테스트,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운용한 수익률이 아니고 지금 시점에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식 몇 프로, 채권 몇 프로, 금 몇 프로, 원유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저만의 포트폴리오를 짰어요. 근데 그냥 제 감만으로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만으로 투자하는 건 리즈너블하지 않으니까 과거 시점부터 내가 이렇게 투자했으면 수익률이 어땠을까? 표준 편차는 어땠을까? 라는 걸 확인을 하는 거고요. 보통 많은 투자 상품들의 투자 설명서에 이 백테스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쨌든 백테스트라는 건 실제로 운용한 성과가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한 거잖아요. 따라서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앞으로도 좋으리다 라는 보장은 사실 없는 거죠. 따라서 이 백테스트를 통해서 평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실제 그 비중대로 투자를 하고 운용을 해서 기록한 실제 수익률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소개시켜 드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들은 백테스트 수익률이나 표준 편차, 최대 낙폭을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와 비슷한 유사한 전략대로 이 전략을 가지고 운용된 상품이 있다면 그 상품의 실제 수익률이나 변동성 그리고 최대 낙폭을 보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얘기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 5대5 또는 6대4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건 정말 직관적이에요. 주식과 채권을 5대5 또는 6대4 비율로 섞어서 가져가는 포트폴리오를 의미합니다.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되게 많은 자산 배분형 펀드나 ETF가 이 전략을 따라가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큰 운용사 중에 하나인 까만돌 B사의 자산 배분형 ETF가 이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20, 80, 40, 60, 60, 40, 80, 20 이런 식으로 바꿔서 가져가는 4개의 자산 배분형 ETF를 운용하고 있고요. 이 자산 배분형 ETF들은 백테스트 성과가 아닌 실제 10년 이상 운용이 된 히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운용 성과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ETF.com 들어가셔서 ETF 유형 중에 Asset Allocation 부분에 들어가 보시면 비모사의 ETF들 과거 성과를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용이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포트폴리오는 영구 포트폴리오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이 포트폴리오는 주식 25%, 장기 채권 25%, 금 25%, 그리고 현금 25%라는 비중대로 투자를 하는 포트폴리오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영구 포트폴리오가 투자하는 자산들을 보면요. 제가 이 영상에서 각 자산별로 성과가 좋은 시기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영구 포트폴리오는 4개 국면에서 유리한 자산에 심플하게 4분의 1씩 투자해서 어느 상황에도 대비해보자 라는 전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영구 포트폴리오의 성과는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 라는 사이트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수도 있고 제가 아래에 관련 글을 링크해 둘 테니 거기서 결과를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2개의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연금 자산을 운용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포트폴리오 같아요. 연금 자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노후 대비를 위해서 가져가시는 상품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꾸준히 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개인이 운용 지시를 내리고 국내 상품 위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뒤에 말씀드릴 레이 달리오의 사계절 포트폴리오도 좋지만 실제 상황에서 여러분이 운용 지시를 내리고 비중 조절을 할 땐 심플한 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앞에 소개시켜드린 2개의 간단한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연금과 자산 배분을 결합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 매매하는 내용을 추후 영상을 통해서 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포트폴리오는 레이 달리오의 사계절 올웨더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사계절 포트폴리오는 헤지펀드 브릿지워터의 수장인 레이 달리오가 공개하면서 유명해진 자산 배분 비중인데요. 사실 브릿지워터에서 실제로 이 비중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레이 달리오가 개인 투자자도 일반 투자자도 자산 배분을 구현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인터뷰에서 언급을 해서 화제가 된 포트폴리오입니다. 주식 30%, 장기채 40%, 중기채 15%, 금과 원자재를 합해서 15%로 구성되는 포트폴리오인데요. 연구 포트폴리오와 유사하면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경기 사이클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여러 자산들을 담아간다라는 전체적인 전략은 동일한데요. 비중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 각 자산의 비중을 결정할 때 연구 포트폴리오는 그냥 25%씩 n분의 1로 나눠서 가져갔지만 사계절 포트폴리오는 각 자산의 변동성을 고려해서 담아가겠어 라는 전략을 취했는데요. 이런 자산 배분 전략을 리스크 패리티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30%, 40%를 왔다 갔다 하는 주식 같은 자산은 채권보다 변동성이 크니까 적은 비중을 투자해서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채권과 주식이 동일해지도록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걸 그래서 비유적으로 좀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팀플을 할 때 연구 포트폴리오는 막 성격도 다르고 일하는 스타일도 다른 4명의 팀원한테 나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업무는 n분의 1로 나눠서 하죠. 라는 식으로 동일하게 업무 비중을 분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친구, 발표는 잘하지만 굉장히 성실하지 않고 수업도 잘 안 하고 이런 친구예요. 근데 n분의 1로 똑같이 업무를 분배를 했다가 이 친구가 펑크를 내면 팀플이 망하겠죠. 그래서 리스크 패리티 전략, 올웨더 같은 전략은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요. 우리 팀플의 결과가 꾸준히 잘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 각각의 성격들, 평소 변동성을 고려해서 성과가 들쭉날쭉한 애한테는 애초부터 일을 조금만 맡기는 거예요. 대신 이 친구가 잘할 땐 또 잘하니까 전체 팀플에 기여한 바는 동일해질 수 있도록 비중을 맞추는 겁니다.
포트폴리오에서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큰 주식이나 원자재 같은 자산에는 투자하는 비중을 채권보다는 작게 가져가는 거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과가 나오는 채권과 같은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올레도 포트폴리오가 이 리스크 패리티 자산 배분 전략으로 유명해진 포트폴리오 중 하나고요. 근데 꼭 이 비중대로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이 리스크라는 걸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고 이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관련된 자료들은 마찬가지로 제가 링크들을 남겨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포트폴리오들을 참고해서 나는 어떤 비중대로 투자를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으면 이제 실제로 매수 버튼을 눌러볼 차례인데요. 비중을 정했으면 구체적으로 각 자산별로 어떤 ETF에 투자할 건지를 결정을 하고 그 비중대로 ETF를 매수하면 되는데요. 이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정해진 기간마다 리밸런싱 하는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이 리밸런싱은 우리가 매수한 다음에 각 자산이 주식이 오르고 채권이 내리고 금이 오르고 이렇게 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비중이 바뀌니까요. 6개월 혹은 1년에 한 번씩 내가 정한 주기마다 많이 올라서 비중이 커져버린 자산은 팔고 비중이 작아진 자산은 더 담아가는 식으로 매매하시는 걸 리밸런싱이라고 하고요. 이 리밸런싱은 너무 자주 하실 필요도 없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결정하시면 되고, 많은 자산 배분형 ETF들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리밸런싱 주기로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초기에 이렇게 비중을 결정하고 투자할 ETF를 고르고 매매를 하고 나면 리밸런싱 주기마다만 매매를 하고 신경 쓰시면 되는 전략이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장인 재테크에 굉장히 적합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자산 배분 비중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